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워싱턴에 있는 국립건축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박물관은 로크웰 그룹과 함께 2019년 여름 실내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인조잔디가 박물관 안에 설치되어 있고 휴식 공간까지 완비되어 있어서 모든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참 좋아하는 모습이죠. 도심 속 실내 잔디밭은 박물관의 기존 건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완만한 경사가 지도록 이렇게 잔디밭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전방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도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자, 마치 소풍을 나온 것 같지 않으신가요? 또 이럴 때 음악과 음식이 빠질 수가 없겠죠. 자, 곳곳에 간이 간식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서 중간중간 허기도 달랠 수 있고요. 또 수백 개의 오디오 장비를 통해서 새소리, 곤충 소리, 또 잔잔한 음악까지 마치 숲속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자, 이 잔디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이 해먹인데요. 이 해먹에 스피커가 있어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들의 소설을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 아주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자, 또 이곳에서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반딧불을 쫓고 수집하고 또 놓아주는 이 자연 체험이 가능한 증강현실 게임도 즐기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여름 도심 속의 자연을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곳 워싱턴 국립건축박물관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2일까지 여름 내내 계속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화제의 중심에 선 세계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VOA 글로벌 리포트 클릭 글로벌 이슈. 그동안 저희 클릭 글로벌 이슈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동 등의 국제 뉴스를 통해 미국의 국내외 정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VOA 글로벌 리포트는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올 상반기 초반에 있었던 주요 이슈를 번역별로 나눠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곳은 아시아의 중국입니다. 자, 올해 초 가장 뜨거웠던 세계 뉴스에서 이 미중 무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역 전쟁으로 험난해진 미중 관계부터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결정한 미국에 대한 날선 반응을 보인 중국까지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가 시청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초강경 대중국 정책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2019년 상반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We have lost all of their respect. Fixing our relations with China is another important step in really toward creating a even more prosperous period of time.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을 강력하게 예고해온 트럼프 대통령. 자,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온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2,730억 달러에서 2018년 4,195억 달러로 무역 적자 규모가 증가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8월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2018년 3월에는 수입 철강 제품의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는 최대 10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죠. 또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의료와 통신, 항공우주, 반도체 등 중국의 주요 핵심 품목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불공정 무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큰 위험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We can no longer tolerate unfair trading practices that steal American jobs, wealth,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days of the United States being taken advantage of are over. 실제로 미국은 5G 이동통신망 선두주자인 화웨이가 의도적으로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을 훔치려 하고 있다면서 화웨이를 전격 기소한 바 있습니다. I'm also announcing today a grand jury in New York has returned an indictment alleging 13 additional crimes committed by Huawei, its CFO, its affiliate in Iran, and one of its subsidiaries her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은 화웨이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2012년 10월 미 하원 정보위 보고서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어 미국에 적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고 전문가들은 2017년에 발효된 중국의 새 국가정보법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정보 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바로 이 화웨이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that a company like Huawei would not provide information to Chinese intelligence agencies if it was requested. It's hard to imagine that they would have a choice even. 자, 이뿐만 아니라 2049년까지 중국과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를 잇는 중국의 육상,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 1대1로에 대해서도 미국의 우려가 아주 깊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인프라 연결과 정책 소통, 자금 융통 등 5개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중국을 중심으로 하나로 잇는다는 구상인데,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중국에서 열린 2회 1대1로 포럼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1대1로 사업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지적했고 참여국들을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In fact, China uses so-called debt diplomacy to expand its influence. Today, that country is offer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infrastructure loans to governments from Asia to Africa to Europe and even Latin America. Yet the terms of those loans are opaque at best, and the benefits invariably flow overwhelmingly to Beijing. 자, 이런 이유로 실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6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37만여 미군의 전략 지침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대국과 맞서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열거하며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함께 타이완은 미국의 파트너 국가라고 표기했는데, 그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과거 행정부들과는 달리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타이완을 국가로 지칭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또 최근 미 국방부는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 타이완의 탱크와 미사일 등 22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곧바로 타이완 총통과 미국 정부의 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며 경고했고,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中方将对参与此次售台武器的美国企业实施制裁。中国政府和中国企业 또 중국 국방부는 7월 14일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해상과 공중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경고성 무력 시위를 예고했죠. 전문가들은 미국의 초강경 대중국 정책에 대해 미중 관계는 단순한 통상이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익 다툼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에 대해 한때 시 주석을 좋은 친구라고 말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22일 이란산 원유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의 국영 에너지 업체 주하이전룽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해 트럼프 정권의 초강경 대중국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를 돌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의 눈은 중동의 화약고 이란으로 향해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에 이은 대이란 경제 제재에 대한 반발로 이란이 6월 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무인기를 격추시키고 7월 초에는 국제유조선 피습과 나포, 억류 등 위험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2019년 상반기에 미국 대중동 정책을 통해 이란을 둘러싼 중동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이 지속적으로 핵과 테러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란과 맺은 핵합의를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6개월 후인 11월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이란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했죠. 자, 이에 반발해 2019년 4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알리레자 탕시리 사령관은 이란 반관영 파스 통신을 통해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긴장은 높아지기 시작하죠. 5월 12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4척이, 6월 13일에는 노르웨이와 일본 선적 유조선 2척이 피격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을 피격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The limpet mine that was used in the attack is distinguishable, and it is also strikingly bearing a resemblance to Iranian mines that have already been publicly displayed
in Iranian military parades. 자, 이렇게 호르무즈 해역에서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6월 20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국 영토를 침범한 미국의 정찰용 무인기를 격추시켰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و آن اینکه مدافعان مرزهای میهن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مقابل تعرض هر بیگانه‌ای به این سرزمین عکس‌العمل‌ها و واکنش‌های قاطع تمام کننده 미국은 6월 24일 즉시 보복성 추가 제재를 단행했고 Today's action follows a series of aggressive behaviors by the Iranian regime in recent weeks, including shooting down of U.S. drone. 이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옵션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f the leadership of Iran behaves badly, then it's going to be a very, very bad day for them. We have a tremendously powerful military force in that area. It's always on the table until we get this out. Thank you. 실제로 미국은 지난 5월 호르무즈 해역 유조선 피습 사건 발생 이후 미 해군 항모전단과 폭격기 편대를 걸프 지역에 배치했고 6월 17일에는 중동 지역 방어 목적으로 미군 병력 1000명 추가 파병 계획을 밝히며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세인 칸자디 이란 해군 사령관은 미군 무인기가 또다시 넘어온다면 언제든 다시 격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의 일방적인 핵협정 탈퇴와 대이란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우라늄 농축 상한선과 저장 한도를 초과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핵무기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7월 18일 미국이 이란의 무인 정찰기 드론을 격추시키며 다시 한번 고조됩니다. 다음 날인 19일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억류하면서 국제전 양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번 유조선 납포 배후에 러시아가 도왔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Freedom of navigation must be maintained. We will respond in a way that is considered but robust. And we are absolutely clear that if this situation is not resolved quickly, there will be serious consequences. 사실상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의 대결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란의 영국 유조선 납포 억류에 맞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걸프 해역에 있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해 유럽 주도 호위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또한 좀처럼 교착 상태를 풀지 못하고 있어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2020년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지난 4년간의 경제,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 시작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대권 탈환을 위해 무려 24명의 후보가 난립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고 각자의 장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뮬러 특검 결과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요구 공방과 이민자 혐오 발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이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We will indeed keep America great. We will keep it so great. Better than ever before. We're going to keep it better than ever before. And that is why tonight I stand before you to officially launch my campaign for a second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 6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경제 호황과 고용 안정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재강조하며 향후 4년간 미국을 위해 더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죠. 이에 민주당은 무려 24명의 후보가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반드시 대권 탈환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향한 첫 관문, 민주당의 TV 토론회 시작을 알린 토론회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지난 6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열렸는데 미 전역에서 1,810만여 명이 시청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역대 최고 시청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여성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성소수자 등 30대 젊은 피부터 70대 연륜을 자랑하는 후보까지 다양한 배경과 이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 토론을 마친 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상위 4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미 CBS 뉴스가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등록 유권자 18,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2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20%로 그 뒤를 이었고 해리스 상원의원 16%, 샌더스 상원의원은 15%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상위 4명 후보에게 모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들은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해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보였기 때문이죠. 오는 7월 30일과 31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 2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각각 10명씩 나누어 치러지는 토론회에는 첫날 진보 정치의 기수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버니 샌더스 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맞대결이, 둘째 날에는 1차 토론에서 인종 문제로 설전을 벌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2차전이 예정돼 있어 해리스 의원의 집중 포화가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서륙이 성공할지 큰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민주당의 정권 탈환 여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 뮬러 특검의 청문회가 지난 24일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뮬러 특검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주로 짧게 대답하면서 기존에 공개된 보고서 내용을 뛰어넘는 증언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과거에도 대선에 명백히 개입했고 다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about total exoneration? Did you actually totally exonerate the president? No. Now, in fact, your reports expressly states that it does not exonerate the president. It does. You believe that he committed, you could charg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obstruction of justice after he left office? Yes. 지난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공모 혐의와 사법 방해 혐의를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 원래 러시아 개입 사건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수사 무마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공개해 논란이 커졌고 이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의회는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고 로버트 뮬러가 바로 이 특검에 임명된 것이죠. 중책을 맡은 뮬러 특검은 22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대본부장,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코언 변호사 등 트럼프 대통령 측 주요 인사 6명을 탈세와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러시아 정보기관과 러시아인 등이 해킹과 가짜뉴스 살포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면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요약한 4쪽짜리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키웠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은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힘겨루기를 벌였습니다. There was no collusion with Russia. There was no obstruction and none whatsoever. And it was a complete and total exoneration. President Trump is wrong. This report does not amount to a so-called total exoneration. Special Counsel Mueller was clear that his report, quote, does not exonerate, close quote, the president. 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보고서 전문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 듣겠다며 뮬러 특검을 24일 직접 청문회에 세운 것입니다. Would you agree that it was not a hoax, that the Russians were engaged in trying to impact our election? Absolutely. That was not a hoax. We have underplayed, to a certain extent, that aspect of our investigation that has and would have long-term damage to the United States. The Russian government's efforts to interfere in our election is among the most serious. 17일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의 해킹 집단들이
미국 내 정치 관련 조직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가한 정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1년 3개월 정도 남은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과연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전해드린 클릭 글로벌 이슈를 권역별로 나눠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저희 VOA 글로벌 리포트 시즌 1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더욱더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조만간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